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발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미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변수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의 흐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흐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도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는데 자세한 진단 부탁드려요. 자칫 정말 위험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죠.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던. 만약 여기서 한두 번의 강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재차 상승을 하더라도 시간적인 이 소요가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의 굉장히 적절한 반등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우선은 좋은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수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지수는 올랐습니다. 지수는 굉장히 적절한 포지션에서 포인트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종목별로 보면 굉장히 또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즉 수급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수의 반등 위치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좀 반쪽짜리라고 할까요? 그러한 흐름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뚜렷했죠. 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기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적었죠. 그리고 외국인의 코스닥 매도세도 좀 적었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매수세가 너무 좋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절한 위치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별로의 조금의 이제 트렌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반도체 IT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강했었던 섹터는 자동차와 철강이었습니다. 자동차 뭐 현대차나 기아도 좋았고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부품주들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로 이어지는 철강 관련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군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리고 다시 한번 델타 코로나에 대한 변이 뭐 그러한 이슈들이 시장을 억누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우상을 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일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장이어도 내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0289번, 02377-0221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태성 세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승 흐름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에 좀 매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주신 분 세틀뱅크 문의 주신 분이시고요. 5125번님 매수가 35,982원 비중 20% 들고 계신데 이틀째 하락하네요. 전망 어떻게 볼까요? 라고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뭐 사상 최대 매출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뭐 이틀간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을 하고 봤는데 이 정도의 조정은 조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얕죠. 뭐 1%대, 뭐 2%대, 3%대까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주린 여러분들이 지금 생겨나셨죠. 네.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 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조정을 제대로 아직까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의 이제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2%, 3%대 밀리면 그것은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저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실적이 좋고 그리고 수급이 우호적이다라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100%, 200%, 300%간 종목이다 하더라도 조정 없이 바로 가는 종목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아직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셔틀뱅크가 최근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개인 투자자들도 사고 또 이제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래 대금이 만약에 많이 몰리는 시장에는요. 전체적으로 오르고 전체적으로 내립니다. 반도체 IT를 사는 돈도 있을 것이고 제약 바이오를 사는 돈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 철강, 화학주를 사는 돈도 있을 것이고 거래 대금이 많다면요. 근데 반대로 거래 대금이 작다면 이들 섹터, 이들 종목들을 모두 사고 모두 팔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일부 종목에만 국한돼서 움직이는 장세. 제가 오프닝 때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외국인의 수급이 반가우나 아직까지 그렇게 큰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즉 한정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만 올리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소형 개별주들이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즉 셔틀뱅크라는 기업의 주가, 셔틀뱅크라는 기업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직 움직일 때가 안 되었다. 움직일 순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요. 손절을 하시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를 하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단 32,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4만 원 네, 4만 원 돌파하게 되면 뭐 45,000원, 5만 원 이렇게 분할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틀뱅크의 경우에는 이 32,000원 이 가격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가격이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3569번님, 대주산업 매수가 3,065원, 비중을 좀 많이 들고 계세요. 50%를 들고 계신데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죠. 네, 이러한 종목들이 복잡합니다. 일단 뭐 본업을 놓고 본다면 곡물 가격 네. 관련한 기업이고 또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특정 정치인과 연관이 되면서 정치 테마주로도 불리우는 게 지금 대주산업인데 지금 특정 정치인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핫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선을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치, 정책 테마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종목당 절대 비중 20%를 넘지 말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대선 출마한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대선 출마는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대선 후보자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 특정 대선 후보자와 우리 회사는 연관이 없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계좌에서 웬만하면 정치 테마주는 20% 이상의 비중을 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주산업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높게 보지만 전체 계좌의 비중이 50%는 너무 많습니다. 그죠? 50%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손절을 생각하신다면 2,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는 가지고 있는 이 대주산업의 물량을 모두 손절하겠다. 그러신 분들이라면 비중 20%, 30%, 50%, 100%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한 손절가가 이탈이 됐는데도 손절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비중을 적게 감내할 수 있는 비중만큼만 저는 매매를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주산업은 2,5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되지 않을 시에는 충분히 4,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은 좋지만 지금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8522번님,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셨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있는지 남겨주시지 않아서 종목명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751번님, 네, 아무래도 CJ ENM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230원 30% 들고 계시다라고 하셨고요. 또 0666번님은 딸내미가 친구 소개로 이렇게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고요. 6881번님 어렵게 문자 보냅니다. 동진 세미캠 할머니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7070번님은 대우건설 30만 원 30%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들고 갈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 오르는 장이어도 내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든지 아니면 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태성 외쳐주시거나 아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3933번님. 한샘 매수가 11만 7천 원, 비중 10% 들고 계시는데요.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오늘 딱 보암으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양상이 나왔거든요. 네, 일단 뭐 한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적으로 힘이 좀 다 있다. 뭐 한샘이 그러면 힘이 앞으로 못 받는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시적인 힘은 지금 다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자, 한샘이 리하우스 관련 테마로 엮였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집콕 쪽들이 많아지고 일단 실내 인테리어들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또 셀프 DIY 뭐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련 테마, 관련 건자재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또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뭐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백신 접종률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 염두를 하면서 종목들이 움직이죠. 뭐 분명히 뭐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의 코로나19가 좀 심각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이제 현저히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적인 테마의 힘은 조금은 끝나지 않았나. 대신에 그래도 2차전, 3차전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우리가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정부 정책상 주택 공급을 늘려가고 있고 또 다음 대선 후보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집값을 잡는 게 과제일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공급을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또 관련 테마주로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한샘이요. 일봉상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상은 아직까지도 많이 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많이 안 올라왔어요. 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7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딱 10만 원까지만 회복이 된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9만 원대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전체 계좌에서 비중이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지금 가격에서
9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손절보다는요. 비중 5에서 비중 10%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 관리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샘의 경우에는 건설주와 함께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원익 IPS 원익 5만 원에 IPS요? 10%. 5만 원에 10% 맞을까요? 네네. 아, 네. 시청자님 요즘 주가가 너무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6만 원 바라보고 샀는데 네. 안 올라가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갈지 제가 문의 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원익 IPS가 오늘도 딱 보합 마감을 했고 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 네네. 일단 수고하십니다. 시장이 많이 지루하죠. 네, 지루합니다, 경쟁이. 그죠.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동안에 핫했던 종목군들인 반도체 IT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아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안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좀 지루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를 한다면 반도체 IT는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래 대금이 많다면 오늘처럼 자동차도 좋고 철강도 좋은 상황에서 반도체 IT도 매수를 해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동차와 철강을 사면서 반도체 IT까지 사기에 굉장히 벅찼다라고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기적인 문제이지 반도체 IT는 하반기의 실적도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가져가는 게 좋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 걱정될 수준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 저는 충분히 생각하셨던 목표가인 6만 원까지는 조금 길게 걸릴진 몰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OLED도 되지 않습니까? OLED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 IT 일부 종목군들 제외하고는요. 지금 소부장에는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관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6만 원까지는 가겠어요? 네, 6만 원까지 한번 저는 가져가 보시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야죠, 뭐.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원익 IPS의 경우에는요, 이제 반도체의 흐름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6만 원 목표로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15%고요. 네, 예, 31만 5,500원. 31만 5,500원에 15% 맞을까요? 예, 10%인가? 아, 10%. 좀 헷갈리세요? 예, 갑자기 잊어먹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 네. 10%, 15%인가? 10%. 알겠습니다. 네, 예. 10%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어떤 게 가장 고민이실까요? 제 목표가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갈 수 있는지 좀 희망을 좀 물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세한 전망 문의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오늘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그냥 답부터 드릴게요. 많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 네, 충분히 예, 그렇습니까? 예. 네,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수 가격 예. 기준으로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것이냐 이게 목표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매수한 가격까지 갖고 있다가 또 매수한 가격 오면 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제 35만 원을 넘어서 40만 원까지는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기록했던 고점은 그래도 한 번쯤은 터치 혹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예전보다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 브랜드 네임이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또 성과를 내고 있어요. 최근에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에서 생산하는 뭐 제네시스 브랜드도 물론 좋지만 뭐 SU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 자동차 산업의 가장 그동안의 큰 불확실성,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잘 안 팔린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든 해외에서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지금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관련 부품사들 역시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따라 붙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5225번님, 세명전기 문의를 주시면서 홀딩을 해야 할지 아니면 눈물 속에 헤어져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9612번님은 데모 매수가 비중 도와주세요 하셨고요. 또 국순당도 문의를 주셨고요. 5225번님, 5225번님은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문자 해주셨고요. 2231번님은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또 8522번님은 CS 윈드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이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종목이 좀 잘 갈지 아니면 좀 쉬어갈지 너무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요. 저희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 통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태성 외쳐주시거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자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문자 왔을지 볼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온 문자 중에 6881번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31,800원 그리고 20% 들고 계신데 어렵게 문자 보냅니다. 할머니입니다. 라고 아까 강조를 해주신 분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반도체가 엮여 있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할까요? 일단 뭐 반도체는 저는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종목 모두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자체에 뭐 불확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도체 산업 당연히 실적 좋아질 것이고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어 있는 상태. 또 그러한 것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봤었던 섹터였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게요. 여기서 더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내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수주 공시. 혹은 그 수주 공시를 발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야지만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위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만큼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더 사야지라는 투자 심리보다는 잘 나왔구나. 이 정도면 나도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이러한 투자 심리가 오히려 더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지금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하반기에 어떤 섹터가 가장 실적이 잘 나올 거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차화정 중에 뭐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러한 것도 굉장히 좋지만 반도체 IT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전히 완성차도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지금 못 만들어내는 그런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요. 시간의 문제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동진세미캠은 저는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다. 대신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고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뭐 최소 2달 혹은 3개월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주봉상 조금 이 이평선들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박스권을 이탈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25,000원까지 뭐 25,000원 그 이상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2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재차 저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는 당장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유 의견 준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요. 8522번님, CS윈드 79,100원, 비중 20%시고 보유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네. 참 저도 이게 왜 안 가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물론 뭐 많은 테마, 많은 섹터,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고 향후에 성장성이 좋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올라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그중에서 가장 제가 올해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 인프라도 아니고 제약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이 뉴딜 관련주였습니다. 네, 미국의 정부가 이제 이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뀌고 나서 네. 사실 이제 내심 저도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것이 뉴딜 정책. 네, 뉴딜 정책이라고 한다면 결국 뭐 태양광, 네. 해상, 풍력, 뭐 친환경 이쪽인데 친환경 자동차까지는 좋았어요, 흐름이. 전기차도, 수소차도, 완성차도, 배터리도. 그런데 그 다음 순으로 뭐 해상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 뉴딜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을만 하면 수그러들고 또 관심이 있을만 하면 또 다른 테마, 다른 업종에 좀 매기세가 강하게 붙다 보니까 CS 윈드도 굉장히 이 탄탄한 이 구조적인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리 많이 올라오지 못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올라갈 때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이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이 종목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갈 때 가줘야 매수세가 더 강하게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가겠지라고 했던 포인트에서 가지 못하면 특정 일부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익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지금 CS 윈드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 혹은 손절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지금 현재 78,500원인데 8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만 올라오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8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만 올라오게 되면 CS 윈드를 보시던 많은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가는구나. 9만 원, 10만 원 이제 가는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포인트. 근데 반대로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진다?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요. 이제 그린뉴딜이 힘을 받지 못하나? 우선은 손절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선 보유를 하되 7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 그렇지 않고 8만 원 위로만 올라온다면 저는 충분히 10만 원 이상의 목표를 잡아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윈드의 경우에는 7만 원 이탈 시 손절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청자님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원전선 오, 굉장히 핫했던 종목을 문의를 예, 주셨네요. 3,385원에 30%예요. 3,385원에 30%. 딱 오늘 매수가 마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그게 네네. 궁금해.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나요, 혹시? 예, 종가에 매도. 종가에 매수. 매수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넘겨드릴게요. 예. 네. 대원전선을 오늘 매수를 하셨대요. 네.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할까요? 시청자분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요, 오늘. 예. 그죠? 사실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했었을 것 같은데 예, 고민 많이. 이왕 산 거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바라보는 대원전선의 향후의 이 방향성은 사실 본업이 좋고 나쁘고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죠? 뭐 대원전선의 본업이 좋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부터 뭐 3개월, 6개월, 1년 가져갈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단순히 내일 당장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시세가 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사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우선은 오늘의 이 종가가 플러스, 즉 양봉, 위아래로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캔들의 색깔이 빨간색이 되었다는 것에 저는 일단 점수를 좋게 줄게요. 이렇게 되면 충분히 저는 3,800원, 4,000원까지 한 번의 슈팅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시청자분도 저도 내려갔을 때 이거를 버틸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고민이 될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예. 나름의 손절 라인을 제가 잡아드리면 3,000원이다. 3,000원이요? 네, 3,000원이라는 예.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물론 이 부분이요. 투매가 나온다라는 위치는 아니에요. 오히려 매수세가 붙어줄 수도 있는 위치이긴 해요. 그런데 매수 가격이 지금 3,385원, 3,000원보다는 300원이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3,000원까지 밀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저는 손절을 하신 게 맞고 만약에 3,000원 이탈이 돼서 손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3,350원, 3,380원 이때 올라오면요. 저는 과감하게 다시 사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여나 3,300원 이탈하고 더 빠질, 3,000원을 이탈하고 더 빠질 것을 걱정을 하는 거지 더 빠지지 않고 올라온다면 다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대원전선의 경우에는 3,000원이라는 이 가격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3,000원이 이탈 시 손절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125번님, 김태성 팀장님 반갑습니다. 클라우드 에어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또 동진 세미캠 상담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앵커님, 멘토님 건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791번님은 삼성전자 국민 주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요. 또 5225번님 많은 문자 해주셨고 또 데모 문의 주신 분 국순당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내 종목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보를 얻느냐? 저희 노란톡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태성 이렇게 외쳐주시거나 QR코드 아래 나가고 있죠? 스캔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하TI 6,520원에 80%거든요. 네, 대하TI 6,250원에 80%요. 6,520원. 6,520원에 80%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저 5월 달에 샀는데. 네. 그래서 목표가를 한 1차로 한 8,600원 잡고. 네. 그 이상으로 이제 1차로 8,600원 잡고 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비중이 80%지만 좀 세거든요. 그쵸. 비중 많이 들고 계시니까 저희가 자세한 진단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하TI 비중도 많이 들고 계시고 목표가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청자분 예. 어제 오늘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줬었다가 지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하T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은 될 겁니다. 일단 어떠한 부분이냐, 이게 갈 거냐 안 갈 거냐도 물론 당연히 고민이 되는데 비중이 많으니까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우선은 더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하TI 철도 관련주인데 본업의 성장 여부를 떠나서 사실 지금 대하TI는 아시겠지만 남북 경협주를 엮입니다. 그죠?
예, 예. 지금 남북 경협주로 엮이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사이가 좋을 때 혹은 미국과 북한의 사이가 좋을 때 같이 움직였던 그러한 종목군인데 저는 그래도 이제 이 미국의 정부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극단적인 좀 성향이었던 트럼프에서 조금은 이제 포용적인 바이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서도 과거와는 조금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조 바이든이 뭐 서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거나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건 없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충분히 더 우호적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대선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북한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경협주들이 오히려 방산주,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부분이라도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손절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대신에 6,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뭐 내려오진 않겠지만 혹시나 밀리면 그때 한 번 더 문의를 주십사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재차 올라온다면 8,500원 그리고 이제 10,000원 이렇게 목표가를 잡아가 보시면 저는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하티아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가 좀 우호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니까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솔트룩스, 네, 솔트룩스. 솔트룩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33,000원에 20%. 33,000원에 20%요. 예, 네, 요즘에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꼼짝도 안 하네.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갈지 저희가 문의 드려볼까요? 아, 좀 끌고 가고 싶은데 네. 너무 안 가니까 진짜 많이 걱정이 되네요. 네네,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자세한 진단 문의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솔트룩스 고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네. 일단 품절주라고 하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없는 종목들을 우리가 품절주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솔트룩스가 딱 거의 이제 품절주에 가깝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래도 많지 않은데 주식 수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솔트룩스의 차트를 보면 거의 뭐 시장이 열리건 시장이 닫히건 시장이 뭐 주중이건 주말이건 그것과 거의 상관없이 그냥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져가는 거래가 없는 지금 이제 솔트룩스인데 일단 이것도 뭐 향후의 성장성, 그러니까 즉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부 정책 과제 수행,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분명히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슈가 언제 불붙을까는 저도 사실은 언제부터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좌의 비중 20% 딱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현재가와 그 매수가의 괴리가 저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이 28,000원이라는 가격을 지금 메모장에 꼭 적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8,000원은 솔트룩스가 상장하고 나서 기록했던 가장 낮은 가격인데 그 낮은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이 낙폭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35,000원, 40,000원까지 바라볼 수는 있지만 28,000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28,000원을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의 경우에는요, 28,000원이라는 가격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225번님 아시아 종묘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요. 8522번님은 더존 비즈온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4142번님은 김태성 외쳐주셨고요. 또 카카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5125번님 김태성 팀장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클라우드 에어 문의 주신 분, 또 동진세미캠, 삼성전자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김태성 외쳐주신 분들께는요. 저희 노란통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태성 외쳐주시거나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니까요. 편하신 방법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0666번님이시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서 47,000원에 5%를 소개로 사셨다고 하셔서 그래서 아마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뭐 기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 에코프로, 뭐 전기차, LNF 그렇죠. 관련 기업들은 이 영위하고 있는 본업 자체의 성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기업의 성장성과 주가의 지금 상승 비례 곡선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예요. 이게 뭐가 요지냐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미리 올라갔느냐, 미리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사실 대다수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관련주들은 기업의 성장성도 물론 좋지만 네. 그 성장성에 기대 관심이 모이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즉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좋지 않아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본래 주가 가격으로 좀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확 밀리거나 확 오를 때 그러면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처럼 찔끔찔끔 내려갈 때가 가장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딱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조금 기노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이 전기차, 뭐 부품, 배터리 관련주들은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저는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소개를 받으셨을 때 에코프로비엠은 얼마 갈 거야라는 식으로 소개를 받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얼마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한번 추세가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요. 높게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네, 시간이 좀 걸리니 단기적으로 다이나믹한 반등도 뭐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패턴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종목은 분명히 좋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요. 1764번님, 위니아 딤체, 매수가 5,587원, 비중 20% 들고 계신데 언제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제 장마가 다시 오는 그런 시즌이 왔고 그렇죠. 여름 테마주로 다시 한번 관심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계절주는 딱 그 시기에 맞게 움직이거든요. 네네. 지금 위니아 딤체도 마찬가지죠. 뭐 김치냉장고 이러한 뭐 가전보다도 뭐 네. 제습기라든지 뭐 위니아 에어컨 이쪽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과거에 여름 관련주는 에어컨에만 사실 좀 많이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마가 길어지고 강우량이 많아지면서 제습기 쪽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 모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저는 지금 위치보다는 높은 가격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5,000원이라는 가격대입니다. 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7,000원 그 이상의 가격을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니아 딤체의 경우에는요. 5,000원이라는 가격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890번님은 김태성 외쳐주셨고요. 4849번님 한국석유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손절해야 하나요? 하셨고요. 2141번님은 주린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아주 IB투자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계속 가지고 가면은 회복이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또 5225번님, 8522번님, 4142번님, 3653번님, 5125번님 등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주린인데 나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 마시고요.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시거나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요즘 저희 수익률이 정말 좋은데 이 기세를 쭉쭉쭉 이어갈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건설주와 함께 갈 건자재 관련주, 보광산업. 네, 오늘의 공략주는 보광산업인데요. 오늘 특히 경기 민감주가 잘 가기도 했고 또 건설주도 좋았는데 이 영향일까요? 네, 일단 뭐 다분히 이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두 번째로는 이 건설 건자재, 특히 원자재, 뭐 레미콘, 뭐 시멘트 이러한 쪽도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짓는 입장에서 집을 짓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원자재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거든요. 이제 그만큼 지금 제품들의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는 것은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요. 보광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스콘, 레미콘 관련주로서 관련 이 원자재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종목이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제가 대다수의 종목군들을 드렸을 때는 사실 낮은 위치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편하게 매수를 하는 종목들을 많이 좀 드렸었던 편이에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요. 얼마 되지 않는 거래 대금을 가지고 일부 종목군에게만 매기세를 좀 쏟아내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보광산업처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고가권에 놓여 있는 종목을 손절선을 지키면서 매매를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보광산업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뭐 매수 가격은요. 지금 현재 7,780원 부근인데 이 가격 부근에서 7,700원 혹은 7,8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대신에 손절선은 굉장히 짧습니다. 7,000원이에요. 7,000원이 이 3월 26일 날 기록했던 상한가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당연히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7,0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 손절을 하시고 만약 이탈되지 않고 올라온다면 10,000원 그 이상의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보광산업이었고요. 아래 가격 전략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포트에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760번님, 7890번님, 4849번님, 2141번님, 5225번님, 8522번님 등 정말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지금 노란톡 나갈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 함께 해봤고요. 상승장이었지만 궁금하신 거 정말 많으셨죠? 저희가 많이 해결해드렸길 바라고 또 내일도 여러분 성투 기세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